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인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하는가? 세 번째, 당신은 외모, 실력, 핀, 신뢰감이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가? 여기서 핀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랭킹이에요. 네 번째는요, 당신은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들 레이저,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났을 때요, 바람 소리가 같이 들려요? 오늘은 그냥 할게요. 왜냐면은 조금 마이크 문제가 있네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다섯 번째, 당신의 에너지는 현재 긍정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 질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사업을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회사가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리크루팅 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이 중요하던가요? 회사가 중요하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경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리크루팅 당하셨을 때 당하셨을 때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사에서 사업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회사부터 보이던가요? 사람이 먼저 보이던가요?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맞죠? 분명히 사람부터 보였을 겁니다. 사람이 와서 우리 회사 정말 최고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외모도 참 별로고 입에서 냄새도 나고 정말 신뢰감이 전혀 안 가게 생기고 사기꾼 같아. 그러면은 그 뒤에 숨어있는 회사가 보이시던가요? 안 보입니다. 맞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그 회사가 안 보여요. 사람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회사가 두 번째예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기억을 못 하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리크루팅이라는 건 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한테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쁘고 이걸 다 떠나서예요. 여러분들께서 매력적이지 않으시면 뭐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리크루팅은 안 됩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마무리된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사업을 볼 때 사람에 대한 매력을 먼저 보고, 이게 딱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요, 바로 제품에 대한 매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자가 여러분들께 리크루팅하러 온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정보도 듣기 싫고 회사에 대한 매력도 없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루드해요. 그러니까 막 무례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들 정보 듣고 싶으세요? 저는 딱 거기서부터 싫어져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람에 대한 매력도가 리크루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사람에 대한 매력도가 리크루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의 매력도가 리크루팅의 핵심이다. 사람의 매력도가 리크루팅의 핵심이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리크루팅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난 이 사람과 일하고 싶다. 난 이 사람과 일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거울 보세요. 거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과 일하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겠어요? 나는 진짜 객관적으로 내가 봤는데 저 사람들이 나랑 일하고 싶어 할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 내가 제품에 대한 얘기하는 내용들, 내가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과연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부터 살펴보세요. 남성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발 좀 리크루팅이란 장소에 갔을 때 여러분들 외모를 잘 꾸미고 나가셔야 돼요. 머리요 막 눌려가지고요, 떡져가지고 입에서 담배 냄새 나시고 이러시면요, 일단 사람에 대한 매력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 절대 안 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아침 조회를 제가 굳이 이렇게 생방송 실수까지 해가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아침을 제대로 열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을 열 때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나는 나와 일하고 싶은가, 저 사람은 나와 일하고 싶게 나는 매력적인가,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고 나서 현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리크루팅 하시고 여러분들 파트너들 만나러 가셔야 되잖아요. 맞죠? 이때 파트너들이 나를 보고 리크루팅 했다고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파트너들은 마치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배터리를 줘야 되는, 그 전력을 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큰 배터리거든요. 근데 우리 파트너들이 나를 보고 비전을 가질까? 저 파트너들이 나를 보고 일하고 싶어 할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딱 보시면 막 시스템 현장 딱 가시면 막 이렇게 인상 찌그리고 있으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사업하고 싶으세요? 그분들한테 에너지 받고 싶으세요? 아유, 나는 내가 눈이 예전에 사업을 선택할 때 아니었나 봐. 왜 저 사람이랑 내가 일하겠다고 했지? 막 이렇게 후회되시지는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사람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기 전에 요즘 그거 아시죠? 외모 체크!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얼굴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우리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가? 자, 여러분들, 요렇게, 요거. 예, 두 손가락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거 딱 보시고요. 입 있죠, 요거. 요렇게 올려주세요. 좀 이따 거울 보시고요. 이거 올려주세요, 이거. 이빨이 두 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예, 위에 이빨만 보이게 이렇게 웃어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팅 전에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왜냐? 저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소통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자, 이해 가시죠? 제가 리크루팅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가장 핵심이에요. 리크루팅의 가장 핵심은 난 이 사람과 일하고 싶다. 저 사람이 나랑 일하고 싶다. 이거를 만드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 리크루팅 아카데미, 리크루팅 이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리크루팅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표현해 드릴 건데, 리크루팅은요, 소비자를 리크루팅 하는 거냐, 사업자를 리크루팅 하는 거냐, 이거를 딱 봤을 때, 저는 소비자는 리크루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소비자는요, 그냥 소비자 만든다고 물건 파는 거죠. 근데 리크루팅한 표현은요,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업하고 같이 돈 벌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걸 보통 우리가 리크루팅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핵심은요, 바로 무조건 사업자입니다. 소비자를 만드셔야죠. 우리는 목표는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건데 그 소비자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비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무조건 좋은 사업자를 모시고 와서 그분들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고 늘려나가는 사업이 바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왜 사업자가 필요한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리크루팅의 질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사업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레그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실 거죠? 맞죠? 제가 수많은 레그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릴 거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리크루팅이라고 해요. 리크루팅 잘해야 돼요. 리크루팅은 좋은 사람을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레그가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의 핵심은 바로 리크루팅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난 저 사람과 일하고 싶다. 이거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리크루팅 할 건가? 리크루팅 당할 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리크루팅 당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제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 쉽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저는 리크루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리크루팅을 갖다가 누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리크루팅에서 되게 많이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를 리크루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챕터 3입니다. 누구를 리크루팅해야 될까요? 우리 사업을 키우는데 누구를 리크루팅해야지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리더를 리크루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산하의 소비자들로 막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레버리지가 생겨나질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 이유는요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만 찾아서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리 사업의 가장 핵심은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변함없어요. 앞으로도 변함없고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맨날 소비자 찾아다녀. 그러는 시간이 아니라 저는 리더를 만들고 리더가 사업자들을 많이 만들게 하고 소비자들을 더 많이 만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더 집중할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일명 말하는 다단계 소득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업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똑같이 노동소득 사업을 하려고 해요. 저는 그걸 단단계 소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그 단단계 소득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저희 유신TV 들으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지금부터 다단계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리더 찾아야 합니다. 근데 리더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저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업 유경험자. 다단계 사업 유경험자가 여러분들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리더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별로 믿지 않아요. 우리 사업에 경험이 전혀 없어. 전혀 없는데 뭐 보험왕을 하셨다. 뭐 어느 회사에 영업왕을 하셨다. 저는 이런 분들 믿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 업계에 들어와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를 1순위, 리크루팅 1순위로 올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한 회사의 CEO예요. 내가 회사를 하나를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한 명을 지금 보여드리는 3명 중에 한 명을 여러분들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를 키워야 돼요. 내년도 매출을 4배를 만들어야 돼요. 4배. 근데 이 4배를 만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리크루팅 하실 겁니까? 첫 번째 아리따운 여성이 있죠. 이분은 인턴입니다. 인턴.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리예요. 한 5년차 정도 됐네요. 그 다음에 부장급이 있습니다. 저분 한 15년 했네요. 어떤 우리 같은 사업을요. 여러분들 3분 중에서 어떤 분들 리크루팅 하실 거예요? 인턴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사심이 가득하신 거고요. 자, 부장이라고 얘기하신 게 당연히 맞죠. 왜? 우리가 똑같은 질문 한번 우리 3사람한테 던져볼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내년도에 우리 회사가 4배 성장할 겁니다. 4배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써오세요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인턴 사업계획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업계획서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사업계획서의 목차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대리 만들겠죠?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중요한 게 실행이 안 돼. 왜? 재무적 분석 뭐 이런 걸 전혀 안 하니까. 부장님은요 딱 가져온 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4배 성장을 위해서 뭐 인력은 누굴 채용해야 되고 뭐 이런 구체적인 걸 가져올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사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회사의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들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사업의 오너십니다. 오너신데 지금 인턴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회사 성장시킬 수 있으세요? 맞죠? 저는요 우리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모두 인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요 인턴들 와가지고 항상 헤매요. 신규 사업자들 처음에 와가지고요 막 열정은 막 뛰어난데 근데 대부분 전사하죠. 그 다음에 엄청 헤매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가 인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 다른 경험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업에 경험이 없으시면 인턴이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부장급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대리급은 데리고 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유경험자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3위 국가인 거 아시죠? 예, 다단계 3위 국가예요. 진짜 대단한 국가입니다. 인구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나는 다단계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애터미 같은 경우, 그런 회사들 뭐 100만 명 넘지 않습니까? 모두 다 경험을 해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구의 5천만 명 중에서, 성인 인구 한 3천만 명이라고 볼게요. 3천만 명 중에서 적어도 1,000만 명은 우리 사업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유경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유경험자를 데리고 와야 되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이분들은요, 백신을 맞고 옵니다. 백신이 뭐냐? 저기 지금 그림 보시면 저분들 괴로워하고 있죠. 누군가 막 삿대질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취급 당하십니다. 우리 사업하는 이유만으로도, 야씨 너 미쳤냐?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카톡 끊기고 일십 당하고 막 이러시죠. 왜냐면 사람들은요,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엄청나게 강해요. 진짜 강해요. 아마 사이비 종교 다음으로 가장 강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백신을 맞고 와. 이 다단계에 대한 편견과 질타에 대한 면역 백신을 맞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많은 신규 사업자들은 뭐 어디에 보험왕이다, 영업왕이다, 이런 분들 막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거든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분들 이 백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누구한테,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나 이 사업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극복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신규들 와서 그거 하시려면 그거 하시는데 시간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런데 경험자들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온다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이것부터 다르다. 두 번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다릅니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규들 오면요, 사장님 사업 설명회 오셔야 돼요. 우리 1박 2일 세미나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신규들은요, 이렇게 귀를 닫아요. 귀를 닫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 같지 않거든. 그런데 중요한 그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유경험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와 충성도가 있습니다. 아, 내가 사업을 하려면 이걸 해야 돼. 여기에 꼭 참여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막 사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보면은 우리 사업자들 너무 힘듭니다. 맨날 신규들한테 사정 하시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자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세 번째,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다릅니다.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사업 시작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품을 제대로 아셔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회사 제품들 좋은 거 많잖아요. 이 제품을 기반으로 우리는 유통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제품을 안 사요. 가가지고 사라고 하잖아요. 사장님들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비포 애프터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사재기 시키는겨?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도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단계 가면은 뭐 제품 사재기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맨날 하니까 이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경험자들은 당연히 사야죠.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은 제품인가요? 이 회사에서. 내가 이 회사에 사업하려면 어떤 제품을 먼저 써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이게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경험자들은 이런 걸 이미 경험하고 왔어요. 맞죠? 마지막입니다. 다단계 인맥의 양과 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여러분들 명단을 쓰라고 하죠. 여러분들 누군가 리크루팅을 해야 되잖아요. 리크루팅 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명단을 썼는데 그 명단의 질이, 양과 질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제 핸드폰에요, 지금 한 7,000개 정도의 카톡이 있어요. 카톡에 7,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6,000명 다 다단계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거의 6년 7년 차 됐잖아요. 그러니까 와, 다단계 임용이 엄청 많아집니다. 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 회사 사람들, 그다음에 제가 유신 TV를 통해서 만난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의 영역이 모두 다 이 다단계 영역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과연 명단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대부분 친구, 가족, 친지 이런 분들의 명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중에서 리더들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으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리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이 사업을 빵 터뜨려줄 그런 리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분들도 왕초보예요. 그분들도 인턴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험자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이 처음 사업 시작하셨을 때 슬로우 한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 경험해봤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전 회사의 형제 레그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스피치도 굉장히 잘하고 강의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화장품 뷰티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때는 못 데리고 오죠. 왜냐면은 형제 라인 유인행위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분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맞죠? 대부분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은요, 친정 회사에 엄청난 다양한 DB를 갖고 있어요. 사업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좀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든 DB들이 다 있습니다. DB라는 건 데이터베이스,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입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이 컨택을 했을 때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전 회사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맥 관리가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펼치잖아요.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분들이랑 사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명단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분들 통해서 이 업계 명단이 확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사업을 빨리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제발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100배 만드시고 싶으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리더를 컨택하셔라. 근데 그 리더가 누구냐? 경험자예요. 사업의 경험자입니다. 제발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 제가 수많은 멤버십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내린 최고의 결론은 우리 사업은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 잘한다. 그 이유는 왕초보는 인턴이고 사업을 해봤던 사람들은 대리급, 부장급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리크루팅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은 여기에 쏟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를 리크루팅 하세요. 제발 사업 해보셨던 분들을 리크루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당신만 모르는 리크루팅의 5가지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섹션은 되게 중요한 섹션이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시작은 리크루팅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리크루팅이 없이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좋은 인재를 뽑아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팅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누구를 리크루팅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죠. 누구를 리크루팅하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유경험자를 반드시 컨택해라. 예,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만드는데 그냥 인턴급하고 사업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정말 고급 인재들이랑 사업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고급 인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유경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경험자를 꼭 모셔오셔야 돼요. 그걸 저는 리크루팅이라고 합니다. 오늘 리크루팅의 핵심, 그 유경험자를 갖다가 여러분들 산하를 포함시킬 때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리크루팅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리크루팅 잘 하시려면 진짜 이 5가지 핵심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구를 리크루팅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마케팅 유경험자 반드시 리크루팅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경험자라는 건요. 지금 현재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류가 딱 있을 겁니다. 사업을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리크루팅이 훨씬 더 쉬워요. 예. 왜냐면은 그분들은 뭐 다른 대안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막 하셔도 언젠가는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은 쉽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현직에 계신 분들 있죠. 현직에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요. 왜? 이분들 돈 벌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회사로 가겠대.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안 오죠. 여러분들이라도 안 오십니다.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리크루팅에서 난이도가 높으신 분들, 아니 난이도가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직이 아니신 분들도 저는 이게 되게 똑같은 원칙이 5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꼭꼭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는 차선책 제1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리크루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내가 리크루팅하고자 하는 분들의 차선책 1순위가 맞으신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 다른 사업을 한다면은 나는 저 사람이랑 꼭 일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되시게 여러분들은 만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착각하지 마시고 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셔라.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차선책 1순위가 되셔야 돼요. 1순위.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갖다가 새롭게 시작한다, 아니면 사업을 내가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이 1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리크루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불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불쾌한 사람이 되시면요, 차선책 1순위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많은 네트워커들이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카톡 한 10통 정도 받아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제 핸드폰 번호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맨날 이렇게 보내세요. 뭐 우리 사업 저기 열심히 지금도 사업하고 계세요? 뭐 지금도 사업하고 계세요? 요즘 회사 별로 안 좋다고던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딱 하셔가지고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가 우리 김윤희 사장님하고 너무 일하고 싶은데 와 기회가 생겼어. 왕 대박 정보야. 막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 또 얼마 전에는 자기가 글로벌을 막 펼치고 있대요. 지금 글로벌 라인들이 막 들어올 건데 김윤희 사장님 꼭 들어오셔야 된대요. 자기 그 라인을 아래다 깔아주겠대요. 막 이런 식으로 카톡 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통 정도 하루에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런 분들한테 느끼는 감정은, 특히 저희 회사 막 욕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폄하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딱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불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불쾌한 사람이 됐다는 건 저는 그분은 제가 무슨 한이 있어도 사업을 같이 안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 사람이랑은 사업 안 하겠다라고 딱 고정관념이 생겨요. 아니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랑 사업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상대방 여자가 있어. 내가 그 여자를 꼭 꼬시고 싶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불쾌한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아니죠.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리크루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리크루팅은 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리크루팅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불쾌한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불쾌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나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아. 난 저 사람이랑은 한번 일해보고 싶어. 이게 차선책 1순위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회사를 욕하거나 폄하하거나 제품을 폄하하거나 우리 것만 최고야.
우리만 최고야, 나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들은 그냥 불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뭐 차선책 1순위고 이런 순위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차선책 1순위가 되셔야 되는데 불쾌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끝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제발 불쾌한 발언들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현직에 그분들께서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저분을 꼭 모셔와야 되겠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급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리크루팅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불쾌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닌 것처럼 하시는 분들, 즉 뭐냐면 너무 서둘러 가가지고 그냥 회사 얘기만 해요. 주구장창 만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주구장창 회사 얘기만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급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리크루팅은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좋은 감정과 호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주구장창 여러분들 회사 얘기를 먼저 꺼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매력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리크루팅 되지가 않아요.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리크루팅을 하셔야 돼요. 특히 현직에 계신 타 회사의 리더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급해진다는 건 여러분들 가가지고 막 제품 얘기하고 회사 얘기하고 오늘 당장 리크루팅이 안 되면 저 사람이랑 인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리크루팅 잘 못해요. 특히 좋은 인재 리크루팅을 못합니다. 느긋해지셔야 돼요.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은 리크루팅 잘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뭘 잘 하시냐면은 정말 시간이 내 편이다 생각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리크루팅이 되시고 결국에 산하를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띵 만나고 이 사람이 별로 리크루팅 안 될 것 같아. 그럼 관계 끝나. 여러분들 평생 안 됩니다. 평생 좋은 분들 리크루팅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산하에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하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 언젠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한테는 평생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이 리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리더들도 각각의 고민들이 생기고 리더들도 각각의 상황들이 생깁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타 회사 탑 직급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회사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철수해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갑자기 산하가 깨질 수도 있고요.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계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차선책 1순위고 여러분들이 불쾌한 사람이 아니고 시간이 내 편이냐 계속적으로 이분들과 호흡하고 했었던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셨던 분들이라면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타이밍에 들어와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리크루팅하고 싶어. 타이밍에 들어온다고요. 저는 이걸 연애하고 되게 많이 비유하거든요. 리크루팅을. 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남자 입장이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 드릴게요. 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너무나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분이 계세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자, 이렇게 상상해 볼게요. 이게 정확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불쾌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쾌하게 만든다. 가가지고요, 너는 왜 저런 사람이랑 사겨? 왜 너는 그렇게 이쁘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서 왜 저 따위 남자를 사겨?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은 불쾌하게 할까요? 호감이 갈까요? 당연히 불쾌할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잘 됐든 못 됐든 그 사람을 욕하고 있으면 당연히 불쾌하죠. 맞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회사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거 하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불쾌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면은 절대로 넥스트는 없다니까요. 다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저 같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 겁니다. 그분이랑 지속적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할 거예요. 가까운 친구. 적당히 거리감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서 그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사업을 할 겁니다. 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타이밍이 생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여자분께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아니면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어. 타이밍이 왔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바로 차선책 1순위가 되십니다. 그 여자분한테는 항상 옆에 당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항상, 그 여자분께서 항상 고민하고 있을 때, 뭔가가 고민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차선책 1순위가 돼요. 그러면은 그 여자분을 쟁취하실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리크루팅을 그래서 연애하고 되게 많이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서두르면 안 돼요. 제가 고민 상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리크루팅 관련된 고민 상담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공통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가서 그냥 회사 얘기하고 제품 얘기하고 우리 회사가 무조건 좋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내 편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불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지속적인 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뭐 하셔야 되냐면은 그분들에게 집중하세요. 관계 유지하시고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저는 이 리크루팅 영역은요, 진짜 인간적인 매력이 가장 중요하다.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난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리크루팅은 다음 시간까지 제가 집중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팅을 자꾸 회사와 제품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너무 급하다. 여러분들께서 진정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단기간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더들은 더 그렇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원칙, 법칙, 진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갖다가 인지하시고 리크루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팅을 꼭 피하셨으면 좋겠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도 말씀드리고 이 5가지 유형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발 뻗고 주무시는데 꽤나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보사업자분들은 리크루팅을 할 때 누구나 리크루팅 하려고 노력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리크루팅 할 때 아무나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팀에 들어와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항상 먼저 체크하고 모시고 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리크루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향후에 팀에 악영향이 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유형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요. 이 유형들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리크루팅 명단에서 좀 제외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팀을 폭파시켜 버려요. 여러분들께서 팀을 갖다가 이쁘게 만드시고 싶고 팀을 갖다가 재밌게 내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 팀의 문화에 맞춰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대부분의 분들, 그러니까 95%, 96% 정도의 이런 분들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팀 문화가 잘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쁘게 끌고 가고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는 팀을 끌고 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90%가 넘어요. 근데 10%가 이런 유형들이에요.
이런 유형들은 좀 위험해요. 팀에 향후에 팀이 막 만들어지더라도요, 팀을 망가뜨리는 케이스가 많아서 제가 오늘 리크루팅에서 피해야 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명분 없는 메뚜기형 리더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죠? 리크루팅 아카데미치 화요일날 여러분들께 꼭 설명드렸던 게 우리 경험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를 꼭 리크루팅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경험자라고 해서 같은 경험자가 아니에요. 명분 없는 메뚜기형 리더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벌써 회사를 한 10개 넘게 겪어보신 분들, 뭐 적게는 5개부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그리고 우리 물류 쪽만 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코인 쪽도 왔다 갔다 거렸다가 모두 왔다 갔다 거렸다가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업계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좀 스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너 입장인데 이력서를 가져왔어요. 이력서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회사가 쫙 이력이 있는 거예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 갔다가 저 회사 갔다가 이 회사 갔다가 저 회사 갔다가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 믿고 키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는요, 좀 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중요시 여기셔야 될 게, 이 회사 저 회사 막 옮기시면 안 돼요. 옮기시면 안 된다는 말은 명분이 없이 옮기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회사가 들었다 우우 갔다가, 새로운 회사가 들었다 우우 갔다가, 라인 잘 만들어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우 갔다가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불법 하셨던 분들, 즉 불법 코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좀 스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기존에 어떤 사업 하셨어요? 제가 레퍼런스를 모를 때 있잖아요. 기존에 어떤 일 하셨어요? 어느 회사 경험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코인을 좀 해봤는데 물류는 하나 정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리크루팅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달라요. 미팅했을 때 만남의 시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빠르게 차 한잔 마시고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분들 왔다가요, 좀 있으면 없어져요. 예. 그리고 없어질 때 이분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수많은 분들과 함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명분 없는 메뚜기형 리더들은 무조건 스킵하시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실시간 참여하시는 거니까 저한테 큰 도움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폭탄형 리더입니다. 폭탄형 리더들은 어떤 리더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있어요. 성격도 참 뭐 같고, 그냥 발작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폭발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조금만 폭발하는 게 엄청나게 폭발을 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파트너들 중에도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이유가 팀을 그냥 분위기를 다 해쳐버려요. 그냥 버튼 작은 버튼만 눌러도 그냥 팡 폭발해 버리는 이 감정형 분들, 감정이 격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분들 굉장히 위험하죠. 전 세 번째 유형이 굉장히 위험한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냐면은, 파트너가 됐어요. 스폰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하기 시작하고 막 40분, 50분, 2시간, 3시간 계속 전화해요. 근데 이 전화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남편이랑 싸웠는데, 뭐 와이프랑 싸웠는데, 뭐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스폰서들한테 전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유형들은 처음부터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리크루팅 하려고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하잖아요. 미팅을 하다 보면 본인의 감정을 되게 많이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한탄하시고 막 욕하시는 분들, 특히 스폰서 욕하시는 분들, 기존에 내가 이 회사에 있었는데 뭐 했는데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감정형 쓰레기통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저기 안 좋은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고 본인이 우울할 때는 팀이 망가지고 팀이 다 우울해져. 그 다음에 본인이 즐거울 때는 팀이 잘 즐거워야 돼.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쓰레기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커버하는지를 알 것 같은데 예전에는 되게 많이 휘둘렸던 케이스였어요. 자, 인성파탄형 리더. 아까 폭발력 리더랑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성파탄형 같은 경우는 보통 관종형 리더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 여러분들 주위에 있으신가요? 나만 바라봐. 저는 관종형 리더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이 일을 꽤 잘해요. 딱 보기에도 일을 잘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팀을 깨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려야 돼요. 스폰서의 관심도 쏠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스폰서가 눈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스폰서에 대한 안 좋은 소문과 안 좋은 얘기를 엄청나게 하면서 팀을 깨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인성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성 파탄형이라는 건, 파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한두 달만 있으면 알아요. 이분들은 관종형입니다.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당신은 최고시고요. 당신한테 관심을 끊는 순간, 아니 끊지도 않아, 다른 사람한테 내 사랑이 조금만 가잖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전체 팀을 다 좀먹어요. 이런 분들 파악 되게 하기 힘들어요. 이분들이 겉으로 보면 일을 잘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팀을 엄청 많이 망가뜨려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힘든 타입들이에요.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성파탄형 리더 같은 경우는 제 관종형 리더, 나만 바라봐 리더라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구형입니다. 이건 사실 쉬워요. 요구형, 기브앤테이크형 리더가 뭐냐면은, 내가 갈 테니까, 내가 대단한 리더거든? 나는 산하에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해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놓고 얘기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보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험하시는 분들 좋아하면서도 참 답답한 게, 내가 이 사업을 할 테니까 내 보험 들어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기브앤테이크인데 이런 분들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제가 여태까지의 데이터로 보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 중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기브앤테이크형 리더, 내가 리더들이 많으니까 나한테 뭐 해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글로벌 사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국내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업을 잘하는 케이스가 그냥 제로예요. 제로. 저도 되게 많이 당했었어요, 예전에. 왜냐면은 초보 사업자 입장에서 이분이 뭐 수천 명을 데리고 있고 수만 명을 데리고 있대. 와, 씨, 뭐 탐나잖아요, 맞죠? 근데 이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본인의 산하의 크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레그 보시면 가입된 인원이 있죠? 몇 명 있으세요? 저는 수만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만 명이 같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따라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표적인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날 리더십 코너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리더십 코너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 리더십 코너를 마련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멤버는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트너가 만든 거고 여러분들 스폰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리더십의 감화감동 역사 되시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그 조직의 크기는 리더의 크기하고 굉장히 많이 비례합니다. 근데 이 5가지 형태의 유형들의 사람들은 리크루팅 할 때는 몰라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특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팀을 망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을 할 때 제가 누구를 리크루팅하라고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 이분들이 사업을 잘한다. 여러분들 조직에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조직이 커지려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5가지 유형이라고 판단되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좀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분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 스킬이 생겨요. 이건 향후에 좀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전사 레퍼런스도 꽤나 체크합니다. 즉 전사에서 친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혹시나 연줄이 되면 항상 물어봐요. 이분 어떠셨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건 진짜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일을 잘 못하시는 케이스가 많고, 저는 5대5 성향인 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일 잘해, 어떤 분들은 별로야, 이렇게 요 반반이 섞여 있는 케이스가 보통은 정말 좋은 리더인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상을 보면. 이건 향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드려 볼게요. 제가 이 리크루팅 아카데미를 얘기하면서도, 이 화요일날 코너를 얘기하면서도 항상 중요한 게 개인 브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브랜드가 이 금요일날 제가 요즘에 온라인 마케팅을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이거하고도 궤를 같이 해요. 저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도 만드시고, 여러분들 팀의 리더, 그 팀의 계정들도 좀 만드시고 하셔서 브랜드를 계속 좀 노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저희 팀 중에 하나에 본인의 팀의 색깔이 좋으니까 팀에 인스타그램 만드시고 좀 운영하셔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브랜드가 되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브랜드가 크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고 이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면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리크루팅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매력적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리더들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 리크루팅 아카데미는 저는 인간적인 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사에 대한 매력도 좋아요. 근데 인간적인 매력이 바탕이 됐을 때 여러분들 산하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이게 업계에 보면은 좋아하는 팀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그분들 보면은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세요. 인간적인 매력이 풀풀 풍기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이 저도 저런 팀하고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로 리크루팅 아카데미는 제가 마무리를 할 거예요.